이거는 고객님 질문이었긴 한데요. 저도 궁금했었던 네네네. 거여가지고요. 그 수부지성 피부는 클렌징은 약산성을 써야 할까요? 네네. 약 알칼리성을 써야 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피부의 가장 정상 레인지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 4.5에서 5.5 사이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미산성, 약산성 뭐 이런 기준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성 피부라고 하는 게 그냥 마냥 낮은 것도 아니고 마냥 높은 것도 아니야. 근데 고객들이 보통 있잖아, 뭔가 어떤 정확한 지표를 얘기하는 척을 하면 우선 일단 거기서 한번 멘붕이 와. 네. 더군다나 이제 사실은 화장품으로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부지라는 단어를 만들었단 말이야. 수분 부족, 지성 많은 거.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지성 피부라고 알고 있는 거야. 수부지 피부라는 게 없는 말일까요? 없는 말이야. 왜냐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수분이 부족하고 지성이 많잖아. 그럼 얼굴에 수분 부족한 티는 나면 안 돼. 근데 수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T존은 번들거려, 볼은 건조해. 그럼 자기가 수부지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 주위에서 보면 수부지 같은 개념은 그런 거야. 또 수부지의 개념을 또 사람들이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지성은, 그러니까 피지는 많은데 트러블을 안 나는 걸 또 수부지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확하게 화장품학이나 피부학적으로 봤을 때 수부지라기보다는 수분은 동일해, 피지가 많아. 그럼 그걸 보통 지성 피부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 개인 차야. 자기가 건조하다고 느낀 거거나 아니면 속이 건조하다고 느낀 거나. 생각을 해봐. 자기 피부 속이 건조하다라는 걸 제대로 느끼는 사람이 그 정도 느끼면은 화장품 제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피부 속 2.7mm가 건조합니다,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디테일한 공략을 하고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클렌징이라는 것 자체가 얼굴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어떤 노폐물, 피지가 먹고 뱉는 어떤 대사산물들을 걷어내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거야. 화장품의 pH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피 때도 말을 했지만 세정이면 뭐야? 세정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세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사산물의 특징, 내 피부를 떠나서 내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어떤 특징인지를 더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피지의 대사산물이 수성일까? 아니야. 얼굴에 대부분의 보호막 기전으로 나와 있는 지질이나 피지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성 성분을 띠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은 약산성이건 뭐 약 알칼리성이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피지를 제대로, 피지의 어떤 그런 어떤 나머지 대사산물도 잘 걷어낼 수 있는 타입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고, 약산성으로 아무리 한다고, 약 알칼리로 한다고 피부의 최적의 pH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 내가 말했잖아. 수돗물이 뭐야? 수돗물이 뭐야? 알칼리. 알칼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 알칼리랑 부딪혀서 거품을 열나 내, 얼굴에다 대. 근데 내 얼굴은 이미 정상 레인지는 벗어났어. 근데 핸들링 하면서 계속해서 얼굴을 못 살게 굴어. 그러면은 그 pH 밸런스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무너지죠. 유수분 밸런스 무너져 안 무너져? 무너지죠. 그러니까 빠르게 세안을 하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중요하지, 내 피부에 따라서 약산성 약알칼리를 하기에는 매일 세안하기 전에 내 피부에 리트머스 종이 붙여가지고 그 난리를 쳐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을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세안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얼굴이 무지 빨개져. 그러면 클렌징 워터부터 끊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얼굴의 대부분의 어떤 걷어내야 될 것들은 대부분 유성성분들이 많아. 그러면 기름을 물로 닦는다고 하면 믿어줘? 그게 약산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이 막 되게 약산성이라 갑자기 닦여? 설거지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잖아요. 기름때 닦으려면.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수부지이기 때문에 약산성, 약알칼리성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화장을 얼만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모공이나 아니면 얼굴에 어떤 T존이나 U존이나 이렇게 봤었을 때 관련한 내용들이 세안하고 난 다음에 극도로 빨개진다? 아니면은 뭐 세안하고 난 다음에 엄청 따끔거리고 예민하다?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약산성, 약알칼리성을 보는 것보다는 월등히 그 제형을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마찰감을 줄 때 좀 훨씬 덜한 것들. 클렌징 워터는 이렇게 화장솜을 박박 닦잖아요. 화장솜이 나쁜 짓을 하는 거지. 계속 때린데 또 때린다고 생각해요. 싸대기를. 그럼 거기 빨개져 안 빨개져? 빨개져.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수부지가 약산성, 약알칼리 이렇게 딱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 똑똑한데 이게 이렇게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로 하지 마시고, 약산성, 약알칼리성 제품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도 수돗물을 만나는 순간, 미온수를 만나는 순간 그건 모두 없던 일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쁘게 차려입고 막 딱 하고 갔어. 근데 들어가야 될 곳이 개천이야. 그럼 뭘 입어야 돼요? 수영복 입는 게 맞아. 그러니까 테이스트가 안 맞으면 다 소용없어. 세정할 때는 내 얼굴에 남아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지 내 피부 타입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로 클렌징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삐. 그러면 내가 클렌징을 새로 썼어요. 근데 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와. 응. 그럼 그것도 클렌징 문제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클렌징이랑 안 맞을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저는 클렌징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제형을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중세안 좋습니다. 이중세안 좋은데 클렌징 제품에 따라서 조금 피부 타입이나 어떤 컨디션들이 좀 자주 바뀌시는 분들은 같은 제형으로 2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네. 그러니까 클렌징 밀크를 썼어 1차로 네. 얼굴에 뭐 그런 메이크업 잔여물도 좀 지우고 이러려고. 그럼 2차도 클렌징 밀크를 쓰세요. 왜냐하면 친수성, 침유성이 다 있기 때문에 물로 마지막 세안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로 클렌징 밀크를 하면 한 80% 닦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로 클렌징 밀크를 다시 한번 하시면 남아있는 20%가 또 닦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2번 하시는 게 낫지 클렌징 워터로 지워. 벌써 잘못된 거야. 오일 썼다가 폼 썼다가 그치, 차라리 그게 나은 거예요. 오일 썼다가 폼 쓰는 게 낫지. 그냥 수성 성분을 썼다가 수성 성분으로 지웠다가 다시 폼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지금 얼굴에 남아있는 유성 성분을 지우기 위해선 유성 성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괜히 뭐 약 알칼리, 뭐 약산성. 제가 진짜 밸런서 필터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세안 후에 무너진 pH를 원래대로 돌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임상 수치를 보면은요 극강의 산성과 극강의 알칼리를 4.5에서 5.5 사이 구간을 맞춰주는 게 3초 만에 맞춰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클렌징 할 때는 나쁜 것들을 다 걷어내. 걷어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게끔 하는 걸 3초 만에 맞춰서 그 정상을 딱 맞춰줘.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어도 3초 만에 되돌아오니까 피부의 데미지는 3초 만에 원래대로 돌아가잖아. 근데 그냥 그거를 그런 식의 장치가 없으면 약산성, 약 알칼리성 클렌징을 쓴다고 하더라도 세안 후에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자력으로는 3시간이 걸려. 그럼 3시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어? 아니죠. 뭐 화장품 바른다고 또 계속해. 화장품은 이미 4.5에서 5.5 구간에 잘 들어가는데 이미 내가 거기 안에 안드로메다로 나가 있어. 그럼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과유불급이지. 네. 근데 그 안에 다 끝나잖아. 화장품 다 바르잖아. 네. 그리고 나서 밥도 먹어. 밥 먹으면서 입 근육 움직여.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블루라이트 눈만 쏴? 아니지, 얼굴도 쐬지. 조명도 계속 쐬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pH는 잘못되고 유수분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확인을 하시고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세안하고 난 다음에 원래대로 돌아가는 작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지, 약산성, 약 알칼리성을 보실 게 아니라 내 피부에 맞춰서 조금 피지가 많으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나 이런 것들로 1차 세안을 하시고 클렌징 폼 같은 걸로 2차 세안을 하시는 게 낫지. 이게 보통 예민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기름이 조금 들어있는 클렌징을 쓰시면 큰일 나시는 줄 알거든요. 여러분들을 큰일 나게 하고 계속해서 건조하게 만든 거는 클렌징 워터다. 그런 분들은 클렌징 워터 쓰지 마세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중에 미셸라 워터라고 해서 친수성, 친유성이 다 갖고 있는 그런 식의 제품 말고 예민함을 잡아드리는 뭐 병풀, 시카 이런 거 막 잔뜩 들어있는 추출물들 있잖아요. 그런 클렌징은 여러분들한테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어차피 매일 씻어야 되는데. 그럼요. 매일매일 다르고 클렌징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오히려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내 모공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딱 거울에 보면 내 모공이 모공이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막 트러블만 보시고 주름만 보시고 막 이렇게만 보시는데 내가 화장을 얼만큼 하는지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부에 가장 약산성, 약 알칼리를 다 제외하고 어차피 세안할 때 쑥대밭이 되니까 그런 거 다 없이 내 피부에 가장 좀 어려움 없이 아니면 좀 데미지 없이 가는 거는 클렌징 밤 같은 게 얼등이 나아요, 사실은. 제대로만 만들었다면 클렌징 밤 같은 경우도 그게 막 정제수가 잔뜩 들어있고 오일 조금 넣어서 그냥 점증제만 사용해서 클렌징 밤 타입으로 만든 거 말고 조금 제대로 만든 거, 미네랄 오일 같은 거 안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클렌징 오일 자체에 클렌징을 하기 위한 성분도 들어가 있는 거기는 하지만 마찰 했을 때 당시에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 다음에 핸들링하고 물이 닿았었을 때 얼마나 친수성에 바로 적용이 돼서 바로 닦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클렌징 마음을 쓰시는 게 월등히 나아서, 저희 뭐 5g으로 따져서 보면은 수딩 리무버가 몇 대면? 3대7로 되어 있잖아요. 30%가 오일이고 70%가 미셸라 워터잖아요. 예, 친수성, 친유성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저는 수딩 리무버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오일류의 화장품은 오히려 예민하시고 건조하신 분들한테 월등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지성이 많고 수분이 부족하신 지성 피부인 같은 경우들도 기본적으로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밤 타입이 진짜 잘 맞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부지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수분이 부족하진 않은데 지성이 뛰어나게 많으신 분들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화장품을 이제 어린아이로 돌아갑니다. 퓨어하게. 네, 본인의 나이를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제가 전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앰플도 내 나이에 맞춰서 바르라는 얘기를 했었고, 보호가 필요한 거랑 재생이 필요한 거랑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클렌징을 사용을 하실 때는요, 클렌징을 하면서 얼굴에 안티에이징을 준다, 팩하는 개념을 좀 얼굴에 준다, 뭐 이런 것들은 좀 과유불급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핸드폰을 보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보잖아. 야, 너 화장실에서 왜 안 나와? 아, 화장실 책 좀 읽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개똥 싸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러잖아요. 화장실에선 뭐만 하는 거다? 씻고 싸고 볼일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클렌징은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가장 빠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클렌징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클렌징을 하면서 안티에이징을 한다, 클렌징을 하면서 뭐 미백을 준다, 클렌징을 하면서 뭐 안티에이징을 준다, 여러분들 그거야 말고 사기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약, 알칼리, 약산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 피부의 가장 정상적인 pH 구간은 4.5에서 5.5라는 거를 알고만 계신다면, 여러분 약산성인지 약, 알칼리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클렌징 할 때는요. 그 다음에 화장품들은 약산성이 좋긴 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약산성 화장품도 세안 직후에 무너져 버린 pH는 3시간의 원복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밸런서 필터 같은 개념의 그런 제품들, 저희 이제 보이시죠? 밸런서 필터가 어떤 제품인지 따라라 따라 3초 만에 돌려드리는 거, 이런 식의 작업을 했을 때 진짜 화장품이 들어가는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그램이라는 제품을 참, 브랜드를 참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남들은 이제 미스트를 갖고 막 수분 막 광채 막 샥샥샥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는 본질에 집중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숱한 화장품을 바르신다고 하더라도 3시간 안에는 바른 티가 하나도 안 나는데 그럼 뭐를 하는 게 맞겠나 그랬더니 세안 직후, 그 다음에 딱 얼굴이 예민하다고 느낄 때쯤 원래대로 되돌려서 외부의 데미지를 가장 적게 만드는 피부를 단 한순간에 만들 수 있어. 언제? 3초 만에. 그래서 밸런서 필터 같은 제품을 차라리 여러분들의 화장대에 하나만 추가를 해주시면 지금 쓰시는 화장품이 이런 느낌이었나? 아니면 세안 후에 빨개지신 분들도 딱 이렇게 맞춰주면 빨개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줄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신다면 더 이상 화장품 브랜드에서 말장난하는 거에 이제 덜 놀아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클렌징 하고 나서 얼굴 좀 빨개지시는 분들은 우선 클렌징 제품의 제형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